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타고라스 경마 양도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명조교사님인 박대훈 조교사님을 새롭게 모시면서 2024년도에 경마장의 변화, 과천의 변화, 그리고 부산, 제주 통틀어서 과연 한국 경마가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조교사님을 모시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 후 잘 지내셨어요? 뭐 일상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지난 여름이라든가 그때 여기에 제가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네. 그럼 매주 우리 뭐 색다른 콘텐츠로 팬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하시는데 뭐 준비가 잘 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흥미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첫 방송에 모셨던 명조교사님을 다시 새해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과천벌의 기수와 조교사들의 특징,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한번 묻고 싶고 또 2023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마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24년도 경주는 뭐 작년하고 뭐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뭐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금년에는 시행체인 마사에서 이벤트성의 어떤 경주를 좀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뭐 야간 경마를 4월하고 8월 후반때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가 길어져서 아마 야간 경마의 어떤 흥미는 조금 떨어질 것 같지만은 그래도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는 뭐 벚꽃 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경마장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은 좀 고무적일 것 같고 기대는 합니다. 네. 2023년도 말에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기수 변화를 먼저 보다 보면은 문세영 기수가 마지막 주에 7승을 몰아쳤는데 앞으로 기대치가 있나요? 사실 문세영 기수 하면은 그래도 과천에서는 가장 뭐 열심히 잘하는 기수인 거는 맞는데 한동안 이 기승 또 경주 전개 성적을 이렇게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기도 했고 또 제 의견을 얘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지난 연말에 경주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뭐 텐션이라든가 경주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원래 어떤 문세영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한 주를 이렇게 한번 읽어본다면 토요경마 2경주죠. 2경주에서 영웅발을 타고 우승을 했고 또 4경주는 벌교 위실이라는 마필을 타고 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경주에 스피드 1을 타고 토요일만 3승을 차지하면서 뭔가 이게 새로운 변화가 있나 할 정도로 뭔가 준비된 조교사의 기수의 이런 새로운 면이 발견됐다 싶더니 일요일 날은 뭐 1경주부터죠. 1경주 벌교 차돌 그리고 6경주에는 구대피인가요? 그 마필을 타고 또 우승을 했어요. 1400을. 그리고 9경주에는 IM짱, 마지막 11경주에는 라올 스나이퍼라고 현장에 계셨죠? 네. 대단한 그 7승을 몰아쳤는데 과연 그동안에 걱정하셨던 우리 또 박대웅 조교사님께서도 항상 좀 염려를 많이 하신 기수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많은 중간에 이런 대화가 좀 있으셨군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그렇지만 이제 지난 새해 첫 주에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져서 사실 나이스 타임에 이제 기승을 해가지고 네네. 경주 전개할 때 그날 제 기억으로는 57.5km에 상당히 부담 중량도 가했는데 스타트는 약간 늦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종속에서 말이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갔는데 레이스를 상당히 좀 차분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스트까지 끝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문세영이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팬들한테 보여주면은 하는 바람이죠. 저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조교사로도 또 뭐 준비가 됐다고 하던데. 지난 연말에 조교사 면허 시험에 최종 이제 통과가 돼서 면허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취득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몸 상태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수로서 아직 좀 더 할 일이 남아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교사라는 영역하고 기수라는 영역은 상당하게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또 역할도 다르고 또 준비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교사가 되면은 뭐 또 잘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보여줄 게 더 있다면은 기수로서 좀 더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네, 그렇죠. 아직은 저 문세영 기수가 기수로서의 좀 더 능력을 발휘해주고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조교사님의 바람이고, 거기에 최범현 기수가 또 900승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가끔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최범윤 기수가 저는 좀 아쉽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녀석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실망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언젠가 게으른 천재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최범현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은 문세영 기수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보다 900승 뭐 이번에 달성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늦다. 지금쯤이면은 1000승 이상 그 이상도 했어야 되는 기수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요즘에도 보면은 기승의 수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기수면은 기승 의뢰를 많이 받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뭐 팩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뭐 그런 거를 묻거나 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900승을 지금 달성했던 거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늦었다,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최범 기수는 상당히 현지에 계실 때 많이 아꼈던 기수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대에 못 미친 점이 항상 아쉬움이 남았던 기수다라고 저도 측근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또 기수 중에는 박병일 조교사의 200승을 도왔던 문정균 기수가 또 새롭게 또 한 발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정균 기수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기수의 단점이 좀 경주에 소극적으로 이렇게 레이스 전개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말들을 어떤 성적을 내는 걸 보면은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어떻게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맨 뒤에서 그냥 취입해서 올라와서 입상을 하든지 요즘 보여지는 게 그런 모습인데 중간에 이제 어떤 레이스 전개를 한다든가 몸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망설여지는 레이스 중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뭐 저 개인적인 평가고 생각인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보면은 좀 침착하게 또 경주하는 거 보면은 어떤 부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극복이 된 것 같고 또 경주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다고 봐야 돼요. 네. 문정균 기수가 조금 활발하게 살아난 모습이고, 거기에 또 400승 송문길 조교사 50조죠. 아니 40조죠. 달성에 또 일조를 했던 유승환 기수.
유승환 기수 상당히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환 기수는 저도 현역 시절에 기승도 뭐 시키면서 좀 체근도 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유승환 기수가. 그런데 상당히 저는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수라고 여겨졌는데 이 친구도 중간에 이제 부상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고 또 체력적으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덜 준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가장 아쉬운 기수 중에 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말을 영리하게 타는데 좀 가감하게 레이스 전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기수라고 보여집니다. 적성을 좀 띄었으면 하는 기수 중에 한 기수가 유승환 기수다. 거기에 50조죠. 박지호 조교사가 500승을 달성하는데 일조했던 장추열 기수, 스톤 브레이크를 타고 올라왔죠. 이 장추열 기수도 그 눈에 보이지 않게끔 아주 그 잔잔한 그런 승부사인 것 같아요. 장추열 기수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여기서 또 최범현 기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향이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영리해요. 또 어떤 작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빨리 흡수를 하는 편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이 기수들, 제가 박태정 기수를 그래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후배지만은 정말 기수로서는 프로다. 네. 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경주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온몸이 안 다친 곳이 없는데도 열심히 기승하는 걸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후배 기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세영 기수를 빼고 나머지 기수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실력이 그렇다고 그 기수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위 어떤 프로로서 기수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이 시행체도 도와줘야 되고 주위에서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전체적인 기수들의 모습. 그 중에서 장철 기수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프로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임하면은 문세영 기수를 뭐 근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뭐 또 700승이죠. 조금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이영조 교사의 700승을 또 도왔던 이혁 기수도 눈에 보이게 이렇게 상승세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혁 기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혁 기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저는 이혁 기수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버지 이영 조교사가 현역에 지금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잘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겠지만은 본인이 못하게 되면은 아버지한테도 누가 되는 건데 그런 걱정을 안 할 정도로 본인이 열심히 하고 지금 현재 뭐 조사들 전체의 어떤 평가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자기 말을 기승을 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기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지금 몇몇 기수들의 특징 있는 400승, 200승 또는 500승, 700승 이와 같이 각 조교사들에게 특징 있는 모습을 보였던 개인적으로는 또 900승을 달성한 최범현 기수와 같이 특징 있는 기수들만 몇 분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우리 조교사님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기수들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기수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수들 얘기를 제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입장은 아니고 또 깊이 많이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서울경마대 기수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네. 지금 정말 그 조교사분들이 출마 투표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 말을 어떤 기수를 기승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봐도 제가 지금 현역의 조교사라 그러면은 제 말을 어떤 기수한테 기승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주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교사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수 숫자를 너무 줄여놨다. 실제로 최소한 30명 정도의 A클래스 기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수들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저는 시행체라고 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40한 3, 4명 되는 네. 기수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승을 할 수 없는 사람 빼고 나머지 기수를 가지고 조교사들이 출마 투표를 하는데 기승을 시키는데 정말 난해하고 어렵다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어느 누군가가 많은 기수들을 좀 양성을 해서 거기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정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만이 지금 현재 기수들의 기승술이 답보 정체하고 있는 부분을 깨고 경마 팬들한테 진정으로 그 말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수들을 많이 만드는 게 시행체는 경마 팬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수들의 어떤 개개인의 평가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론화되고 얘기가 돼서 정말 우리 경마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가서 뭐 애국에 나가서 말을 타든 내부에서 하든 또 우리가 코리안컵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애국 기수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수들을 빨리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조교사님의 한국 경마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수 양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시행체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사실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두바이에 서승훈 기수가 벌마의 스타를 가지고 경주를 나갔다가 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경주를 봤는데 사실 뭐 거기에 출전한 조교사 기수 그래도 최고의 기수 최고의 조교사가 출전을 그 말을 가지고 경주에 임했는데 사실 우리 현재 말들이 정말 대형마가 나오기가 힘든 구조예요. 네. 그런데 두바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말들이 경주에 참여를 하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경주마들이 코리안컵에서 봤던 그 실력 그대로 봐줘야 돼요. 그 이상이라고 기대를 한다든가 아니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국에 출조를 해서 애국말들하고 같이 뭐 경주를 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내실 제대로 된 말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출조를 하게 되면은 정말 기대치가 붙어서 가지고 출조를 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